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똑같지 않다는 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부터 잡고 가시죠. 저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15학년도부터 그 2015학년도를 기점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왔다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2015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왔으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계가 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충분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여기 앞에서 색깔이 딱 바뀌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목이 됐잖아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은 2007학년도에 이게 중앙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중앙대가 먼저 2007학년도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를 하고 2008학년도부터 이제 10개 대학이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 점수 중심의 선발을 극복하고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점수 중심의 선발을 극복한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평가를 하거나 판정을 하는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점수라는 거는, 점수 중심의 선발은 평가나 판정하는 주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엑셀 파일이 그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점수 중심의 선발을 극복하는 거니까 그럼 평가나 판정에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평가나 판정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입학사정관이라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전임 입학사정관도 있고 위쪽 입학사정관도 있고 교수사정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평가나 판정의 주체를 한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었냐? 그럼 평가나 판정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나 판정을 할 사람들은 정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뽑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도입을 해서 해보자라고 출발을 했던 게 입학사정관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평가 기준이 굉장히 좀 미확립된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생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실 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입학사정관제부터 설명을 하는 건 입학사정관제를 알아야,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알아야 그것과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 수 있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게 되면 학교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거는 그냥 저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평가 기준 자체가 완벽하게 확립되지 또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대원칙은 학생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 독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독서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1, 2, 3, 4 제목, 내용, 영향. 물론 이제 이 제목, 내용과 영향을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독서는 올해부터는 반영이 안 되지만 독서를 예로 들면 원래 책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영향이 있는 관계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독서를 쓰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면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서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서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었냐? 권수를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몇 권을 했느냐라는 그 몇 권을 읽었다라는 권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학사정관제 초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제 초기에 그랬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봉사나 수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수치, 수량화되어 있는, 정량화되어 있는 거에 더 많이 집중해서 아이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가라는 걸 하게 되면 반드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권수 중심, 수량 중심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찾아야 되니까 그때는 학생부 안에 IBT나 AP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갖고 이런 게 좋으면 뛰어난 아이겠거니 하면서 뽑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초기에는 이른바 스펙 중심의 평가가 되어 왔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항목에 제한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책은 몇 권 읽어야 돼요? 또는 상 개수가 많으면 유리한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유리했던, 그러니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의 초기입니다. 대학 관계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입학사정관들의 자격 중에, 그러니까 이 최소 이 석사 이상의 공부를 그러니까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초기 입학사정관에 지원하고 그리고 합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란 말이에요. 연구자들. 입학사정관들이 본질적으로 대부분 다 연구를 좋아하시는 연구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뽑으면서 연구를 한 거죠. 얘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책 많이 읽은 놈, 30권 읽은 놈하고 50권 읽은 놈 중에 50권 읽은 놈이 더 뛰어나다 해서 50권 읽은 놈을 합격을 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 합격으로 30권 읽은 놈이 들어왔는데 이 30권 읽은 놈이랑 50권 읽은 놈이랑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볼까? 이렇게 해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다 따져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즉 사례 연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가 반드시 우수성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자질이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고 그 아이의 자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수치가 아닌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불과 이제 한 4년,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2007학년도부터 그리고 2008학년도, 뭐 2009학년도부터 좀 더 넓게 널리 퍼졌다고 하더라도 그 2009학년도, 그러니까 2008학년도부터 한 4년 정도, 그럼 2012학년도, 그쵸? 그 2012학년도 요때쯤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뭐를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수량화 갖고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술들을 가지고 이 아이의 자질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의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의 그 학생부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구나. 또는 이런 서술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대학들이 대학에 계시는 분들께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래서 조금씩 입학사정관 전형이 초기 입학사정관 전형의 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이 학생부에 있는 서술을 중심으로 뽑는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즈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2013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예고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입시 예고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3년에 이 발표를 하고 이걸 적용하는 건 2013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5학년도, 2014년, 2015학년도에 적용하기로 했고 그 2015학년도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폐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라는 걸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그냥 둬도 될 텐데 굳이 이름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까지 그 맥락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전형 종류를 정리, 즉 단순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 안에도 뭐 리더십 전형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봉사 전형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묶은 거죠. 하나로 묶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 묶어서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전형 종류가 막 정리됐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전형 요소를 5개로 확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쨌거나 그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이란 그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건데 그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려는 노력들은 전형 요소를 5개를 확립하는 걸로 옮겨왔다.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전형 요소 5개 한번 우리 후배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거야 하고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예. 혹시 후배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전형 요소 5개 안다. 네가 하는 거 한 달 전쯤에 들었어. 한 달 전쯤에 너가 하는 거 들었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전형 요소 5개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예. 한번 누가 용기 있게 한번 남겨봐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전형 요소 5개. 전형 요소라는 걸 언제 저랑 같이 하셨었냐면 전형이라는 것은 전형 요소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형 요소라는 건 전형이라는 건 전형 요소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입 전형을 간소화했는데 그게 전형 종류를 정리한 거고 그 전형 요소는 5개가 있다. 그래서 왜 교과 전형이 아니라 교과 위주 전형이고 논술 위주 전형이고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형 요소 5개를 교과, 그 다음에 활동, 그리고 대학별고사, 실기, 수능 이렇게 5개를 갖고 그 5개의 전형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전형을 만들어야지 뭐 리더십이라는 전형 요소를 갖고 별도의 전형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활동이라는 걸로 합쳐서 그냥 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그겁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아무도 안 적어주셨네? 그 5가지를. 그 5가지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교과,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그 다음에 실기, 수능 이렇게 5개. 그 5개의 전형 요소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뭐 봉사라는 전형 요소가 따로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발명이라는 전형 요소가 따로 있었고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냥 5개로 해 가지고 그 5개의 전형 요소별 중심성을 가지고 그 중심성을 가지고 전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학생부 반영 항목 또는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재 금지 항목이 신설이 됐죠. 뭐 외부 시험은 안 된다, 외부대에 나간 것도 안 된다, 뭐 AP 같은 건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IBT 같은 건 쓸 수 없다, 그런 점 쓸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이때가 되는 거예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제 금액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거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또는 학종 가이드북, 그러니까 학종 안내서나 학종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나오는 저작물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 안내서가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서 나오거든요. 학종 가이드북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종 안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 가이드북이 그 결과물로 내야 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게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걸 내겠다 해서 내면 그 정부에 제출을 하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내려주면서 이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 대입전형 간소화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요거 이전에도 뭐가 있었냐? 바로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름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부분을 그럼 무엇을 바꿨을까가 초점이고 그걸 이해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미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제가 하고 넘어왔어요. 뭘 하고 넘어왔었냐면 입학사정관 전형 때 중요했던 질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입학사정관 초기에만 중요했던 질문이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지도 이미 벌써 8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그 질문들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납득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여전히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뭐 이게 동아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 초기 때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질문들을 하게 만들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부 반영 기재 항목의 축소와 이 두 가지 공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이 두 가지인데 이게 학생부 반영 기재 항목의 축소라는 거는 학교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의 다양화랑 관련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거는 과정과 결과 중에 어디일까요? 이 공교육의 정상화는 과정과 결과 중에 뭘 더 중시하는 걸까요? 그쵸? 과정과 결과 중에 과정을 더 중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경쟁과 공존이라는 것 중에서는 어떤 걸 더 중시하는 걸 말할까요? 그렇죠. 경쟁과 공존 중에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찾자면 기본적으로 공존이 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으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는 과정과 결과 중에는 과정을 더 중시하고 경쟁과 공존 중에는 공존을 더 중시하고 그리고 사회화 과정으로서의 교육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평가, 그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 의식이 그 이전의 입학사정관제에서의 비중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비중이 똑같을 것이냐 아니면 차이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전에 있었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평가 요소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평가 요소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똑같았을까?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라는 것만 갖고도 생각을 해보면 그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앞단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 공존이 중요하고 그래서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고 화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협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게 학종에서의 평가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학종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똑같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 요소의 세부적 항목들은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막 귀에 꽉꽉 꽂히는 분석이지 않나요? 막 강요해. 예, 그런 분석이죠. 말하면서 강요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보는 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 때는 회장했어? 뭐 전교회장 했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협동해서 했어. 근데 그 협동을 하면서 이런 소통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잘할 거야.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